저녁 6시 50분이었습니다. 서다희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오늘도 9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은 언제나 환한 조명 아래 미소를 강요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에도 카운터를 닫고 재고를 정리하고 매출을 집계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장을 본 주부들, 모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인도 그들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믿었던 곳으로요. 역 앞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점원은 여전히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경비실 앞 화단에 붉은 동백꽃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꽃잎이 젖은 흙 위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어 놓았을 꽃나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꽃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4층짜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창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 텔레비전을 보는 집, 아이들이 떠드는 집,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2살. 그녀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복도 끝 1403호.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문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다인은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석은 김치찌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정중앙에 형광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테두리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스티커 아래쪽에는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스티커를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의 증거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녀는 스티커를 만졌습니다. 종이가 매끄러웠습니다. 테두리를 손톱으로 긁어보았습니다. 떼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접착력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나무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손마디가 아팠습니다. 민서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서가 나야. 문 좀 열어줘. 복도에 그녀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는 1층 끝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다인을 발견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인을 보자 그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1403호 서다인입니다. 제 집문에 출입 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아, 네. 남편분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남편이요? 네. 사흘 전에 오셔서 세대 구성원 변경 신청을 하셨어요. 다인은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성함을 세대원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 스티커를 붙였고요. 제외요? 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을 꺼내 다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서명 보이시죠? 남편 박민석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12월 6일. 그날 그녀는 매장에서 재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상품이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민석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난처합니다만 부부간 문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요. 다인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전, 왜 그때였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짐은요? 제 물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이 또다시 난처해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남편분이 분실물 처리 요청을 하셨습니다. 분실물이요? 네, 무단 방치 물품으로 신고하셔서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수거요? 그게 대체 무슨... 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원이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창고에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뒤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창고 안은 좁았습니다. 벽면에 선반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개의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직원이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투명한 비닐봉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번째 봉지 안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열었습니다. 손을 넣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졸업 프로젝트 파일이었습니다. 2,300시간을 들여 만든 건축 설계도였습니다. 모서리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그린 투시도도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채색한 부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지에는 사진들이 구겨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주름진 사진 속에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머니가 다인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봉지는 옷가지였습니다. 파쇄기를 거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천 조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입었던 후드티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기장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쓴 것이었습니다. 15년의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칼로 그은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지워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봉지에는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축 관련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학생 때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책등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페이지가 찢겨나갔습니다. 여섯 번째는 잡동사니였습니다. 액자, 인형, 머그잔, 필통 모두 깨지거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다인은 봉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걸 남편이 직접 한 건가요? 네. 사흘 전 오후에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에 닿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가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정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인아,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어디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그래, 잘 됐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너와 민석이는 이혼 준비 중이야. 다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짐은 이미 처리했어. 민석이도 내 연락 받지 않을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요. 알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여.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우리 민석이 인생 망친 것도 다 내 탓이야. 그게 무슨...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다인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액정에 금이 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 짐들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원래 부인 것이니까요. 지금 가져갈게요. 혼자 들기 힘드실 텐데요. 카트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카트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쇠 카트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다인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카트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6개의 봉지를 모두 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인은 카트를 끌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걸었습니다. 카트 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만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3장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모두 남편 명의의 가족 카드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까? 아마 이미 정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이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은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200여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고객이거나 동료였습니다. 매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아니, 한 명 있었습니다. 이재온.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다인이 디자인 회사에 다닐 때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재혼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혼아. 나 다인이야. 다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무슨 일 있었어? 다인은 울먹이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재혼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아파트 근처 편의점. 주소 보내. 내가 갈게. 미안해. 폐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친구잖아.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 고마워, 재혼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트 옆에 앉아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봉지 안에서 그녀의 과거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밝았습니다. 안에서는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재혼이 내렸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다인 옆에 다가왔습니다. 다인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5분쯤 울었을까? 다인은 진정했습니다. 미안해. 옷 다 젖었네. 괜찮아. 일단 집으로 가자. 폐 끼치는 거 아닐까? 지금 그게 중요해? 재혼은 카트를 끌고 차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비닐봉지를 하나씩 옮겼습니다. 다인도 도왔습니다. 이게 다야? 응. 가벼운데. 5년 살았는데 이게 다야? 응. 나머지는 다 파쇄됐어. 재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너 남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모르겠어.
그들은 차에 탔습니다. 재혼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편의점 들러. 재혼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다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 일단 뭐라도 먹어야 해. 다인은 김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조금씩 먹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간판들, 신호등, 사람들. 모든 것이 희미했습니다. 재혼의 상담실은 2층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재혼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다인도 도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원룸 2개야. 하나는 내가 쓰고, 하나는 비어 있어. 재혼은 빈방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 월세 걱정은 하지 마. 재혼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내일 얘기하자. 재혼은 비닐봉지를 방 안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6평 남짓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찢어진 사진들, 일기장 조각들, 옷가지들, 모두가 그녀의 과거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은 작았습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를 때렸습니다. 그제야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이 식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샤워를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흔적이었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다인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깊어갔습니다. 아침 6시였습니다. 다인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골목길 가로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금이 간 액정에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12월 15일. 그날로부터 9일이 지났습니다. 9일 동안 그녀는 재혼의 빈 방에서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민석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문자가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된 서류에는 재산 분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민석 명의였습니다.
예금도 모두 그의 명의였습니다. 다인이 받을 몫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얽혀 있었습니다. 32살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얼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재혼이 빌려준 티셔츠와 바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소매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재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인아, 깼어? 응, 아침 같이 먹자. 괜찮아. 나 안 먹어도 돼. 문 열어. 다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혼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샀어. 같이 먹자. 재훈아, 미안해. 자꾸 폐만 끼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친구잖아. 그들은 1층 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2개와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재호는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다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다인은 샌드위치를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빵이 부드러웠습니다. 야채가 아삭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인아. 응? 변호사 만나봤어? 아직. 빨리 만나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받을 게 뭐가 있겠어. 다 민석이 명의잖아.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5년이야. 5년간 너도 벌었잖아. 기여분이 있어.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까? 고마워. 근데 나 지금 여유가 없어. 상담료는 걱정 마. 내가 얘기해 볼게. 다인은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아. 응? 나 왜 이렇게 된 걸까? 뭘 잘못한 걸까? 재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민석이 잘못이지. 그 사람 어머니 잘못이고. 다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출근해야지. 오늘 쉬는 게 어때? 안 돼. 일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다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9시 정각에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화장품 매장이 보였습니다.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료 혜진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응, 혜진은 다인을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잠을 못 잤어. 다인은 카운터로 갔습니다. 가방을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명찰을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장이 엷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매장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다인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손님은 신제품을 물었습니다. 다인은 설명했습니다. 테스터를 꺼냈습니다. 손님의 손등에 발랐습니다. 색감이 예뻤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걸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포장을 했습니다. 리본을 묶었습니다.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손님이 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같이 먹으러 갈래요? 아니, 난 여기서 먹을게. 언니 요즘 밥도 안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 걱정 마. 혜진은 혼자 나갔습니다. 다인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없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민석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매장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정화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인을 향했습니다. 다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화가 카운터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다인을 보았습니다. 서다인. 정화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불러? 정화가 카운터를 쾅 내리쳤습니다. 진열된 립스틱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잘난 척하니? 우리 집 망한 것도 내 탓이야. 손님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두가 쳐다보았습니다. 다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가 뭘 잘났다고 나한테 명령해? 정화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옆 매장 직원들도 쳐다보았습니다. 층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가 실직한 것도 다 내 탓이야. 내가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일만 나가니까. 그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에서 잘렸잖아. 그건 아니에요. 민석 씨는 제 일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닥쳐. 내가 뭘 알아? 우리 집안 사정을 내가 알기나 해. 정화가 가방을 카운터에 내던졌습니다. 테스터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용기가 깨졌습니다.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망쳤어. 민석이 인생도 우리 집안도. 다인은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제 물건 무단으로 폐기하신 건 불법이에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불법. 내가 나한테 법 우누네?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민석 씨 일은 제 탓이 아니에요. 뭐, 민석 씨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정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인의 뺨을 때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정화를 뒤로 밀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석아, 넌 왜 여기 있어? 민석은 다인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과 회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인아, 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인아, 그냥 집으로 와서 얘기하자. 내가 좀 이해해주면.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다인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자신을 죽이며 살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해요? 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이해해야 돼요? 다인아, 지금은 사람들이 보잖아. 그래서요? 어머니는 여기서 나한테 소리 질러도 되는데 난 안 돼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인아, 제발.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은 없어요. 다인은 명찰을 떼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민석 씨, 응, 나는 더 이상 당신 방패가 아니에요. 뭐? 나는 나를 지킬 거예요. 다인은 가방을 집었습니다. 사물함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불렀습니다. 다인아, 다인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해방감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길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다인은 재혼의 상담실 1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상담 프로그램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때? 재혼이 물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아.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응. 일단 직장 스트레스 상담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가족 갈등으로 확장하는 거지. 다인은 노트북에 메모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백화점을 그만둔 뒤 다인은 한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지냈습니다. 재혼이 매일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먹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혼이 제안했습니다. 다인아,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해볼래? 무슨 프로젝트? 상담 프로그램 개발. 너 디자인 전공이었잖아. 내가 상담 내용 기획하고 너는 콘텐츠 디자인하는 거야. 다인은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솜씨가 녹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틀 뒤 다인은 대답했습니다. 해볼게. 그날부터 그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재혼은 상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관계 문제들. 다인은 그 내용을 듣고 시각화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색감을 입혔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재호는 만족했습니다. 다인아, 이거 진짜 좋은데? 그래? 응. 이거 실제 상담에 써도 되겠어. 다인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작업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혼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습니다. 5년 동안 일하셨죠? 네. 소득은 어땠나요? 매달 200만 원 정도요. 수당 포함하면 250만 원쯤. 남편분 소득은요? 300만 원이었어요. 실직하기 전까지는요. 서연은 메모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하나죠? 네. 전세로 살다가 2년 전에 샀어요. 계약금은 누가 냈나요? 남편이요. 제 명의 계좌에서 일부 나갔지만 대부분 남편 돈이었어요. 매달 대출금은요? 같이 냈어요. 각자 절반씩.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싸워볼 만해요. 하지만 제 명의가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이니까요. 다인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에게서 답변이 왔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인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인 씨, 혹시 증거 있나요? 가사노동 했던 거. 글쎄요, 사진 같은 건 없는데요. 영수증은요? 장 본 거. 그건 있어요. 카드 내역이 남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거 뽑아주세요. 다인은 카드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5년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마트, 식료품점, 생활용품, 모두 그녀가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서연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석 달 동안 서류가 오갔습니다. 법원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인은 법원에 갔습니다. 6층 조정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민석도 와 있었습니다. 다인은 3개월 만에 그를 보았습니다. 민석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그는 다인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민석 측 변호사도 자료를 냈습니다. 조정위원이 검토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5년이고 부인 측도 소득이 있었네요. 네, 재산은 아파트 하나. 대출금이 남아 있고요. 맞습니다. 조정위원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3대 7로 하겠습니다. 부인 쪽 3, 남편 쪽 7. 민석 측 변호사가 반발했습니다. 너무 과합니다. 부인은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증거자료 보셨죠? 장 보고 청소하고 요리한 증거 다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남편이 더 많이 기여했습니다.
계약금은 많이 냈지만 대출금은 함께 갚았습니다. 생활비도 공동 부담이었고요.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양측 의견 들었습니다. 3대 7이 적정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인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다인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합의금은 한 달 안에 들어올 거예요.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인을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다인아, 다인은 멈춰섰습니다.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다인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정말요? 응. 민석 씨는 항상 몰랐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몰랐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인아, 이제 됐어요. 됐으니까 각자 살아요. 다인은 돌아섰습니다. 민석이 불렀습니다. 다인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왜? 당신은 날 지켜주지 않았으니까요. 다인은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다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가치의 30%였습니다. 다인은 그 돈으로 재혼에게 밀린 월세를 냈습니다. 재혼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인은 고집했습니다. 친구니까 더 정확하게 해야지. 재혼은 웃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남은 돈으로 다인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상담실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2층 건물의 2층 방이었습니다. 10평 남짓이었습니다. 창문이 남향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삿날 재혼이 도와주었습니다. 짐이 이게 다야? 응, 이게 전부야. 비닐봉지 6개였습니다. 석 달 전 창고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다인은 그것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봉지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찢어진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음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인은 사진들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일기장도 꺼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들을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어떤 글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23살. 오늘 첫 출근을 했다. 떨렸다. 하지만 기대된다. 25살. 프로젝트가 통과되었다. 팀장님이 칭찬하셨다. 기쁘다. 27살. 민석이를 만났다. 좋은 사람 같다. 다인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옷까지는 버렸습니다. 이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들은 남겼습니다. 부러진 책 등을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풀로 붙였습니다. 책장에 꽂았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방이 채워졌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재혼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그들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골목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다이나. 응? 이제 괜찮은 거지? 다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재혼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혼은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잖아. 4월이 되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재혼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인이 디자인했습니다. 깔끔한 레이아웃이었습니다. 파스텔톤 배경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서체였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다시 서기였습니다. 첫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재혼이 상담했습니다. 다인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신청자는 만족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신청자가 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10여 명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다인은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혼이 제안했습니다. 다이나, 너도 상담사 공부해 볼래? 나? 응. 너 사람들 얘기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하고.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시작해봐. 다인은 등록했습니다. 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론을 배웠습니다.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2급이었습니다. 재혼이 축하했습니다. 다이나, 축하해. 고마워. 이제 같이 상담해보자. 그래. 그들은 팀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다인은 상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상담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6건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7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12월 15일. 손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1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집도, 일도, 관계도.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나 자신인 것 같다. 예전에 나는 두려웠다. 혼자가 되는 게, 버림받는 게, 실패하는 게. 그래서 나를 지우며 살았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상담 일정 확인 부탁해. 그리고 저녁 먹었어? 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어. 아직 안 먹었어. 나와. 국밥 사줄게. 그래. 10분 뒤에. 다인은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33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재혼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빨리 와. 추워. 그들은 함께 걸었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다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곧 지워질 것입니다. 새 눈이 쌓이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앞을 보았습니다. 재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곳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걸었습니다.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6개월 뒤 5월이었습니다. 상담실 앞 골목에 꽃이 피었습니다. 철쭉이었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다인은 상담실 1층에 앉아 내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여성이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남편한테 집에서 쫓겨났어요. 다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인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고통이, 그녀의 두려움이 모두 익숙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정말요?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인은 여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 나갔습니다. 다인은 창가에 섰습니다. 여성이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혼이 다가왔습니다. 힘든 케이스지. 응.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잘할 거야. 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찍은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형광 노란색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문은 닫혔지만 동시에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문을. 다인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 앞에 서는 게 내 진짜 시작이었어.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길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내담자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다인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